인생을 바꿔주는 리딩 파워. 첫 번째는 저는 주도적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핑계대지도 말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저는 일은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여자들 밖에 나가 일하는 거 돈 몇 푼 벌지도 못한대. 조신하게 살림이나 잘해.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이고만 있을 때 고 정주영 회장님이 쓴 자서전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본인의 그 꿈을 넘어서 나라의 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 분이신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부모님께서 학력도 국졸이고 촌놈이 나가서 출세하면 얼마나 하겠냐. 장손으로서 가게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분은 본인이 살고 싶은 그 삶을 위해서 그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떤 만류도 뿌리치고 그 나가서 그렇게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부터는 남편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정받기 바라지 말자. 결과가 좋게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의식을 전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늘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을 보면서 큰 재산이나 학벌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면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래. 학위보다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하다. 평생 학습으로 살면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인생 역전도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학력 컴플렉스 내 마음에서 지우자. 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짓듯이 작은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씩만 쌓아가면 나도 3년이면 1년이면 365가지, 3년이면 1000가지 이상을 쌓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도 그 마음속으로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한번 만든다. 절대로 주변의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주변의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생각도 저 스스로에게만 이제 생각 시선을 밖에서 이제 제 안으로 돌리면서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만이 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성취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엇 때문일까? 라는 내용이 경몽요결이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이 첫 번째가 꿈을 품지 못하고 확고하게 그러니까 뜻이 서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이 분명치 못하고 세 번째는 행실이 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과 같았어요. 그 경몽요결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를 일깨워준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원래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는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밑에 있는 남동생 셋, 대학을 가리키려면 딸들은 그 꿈을 접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접고 그냥 일찍 교사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쉽게 꿈을 접지 않고 나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계속 노력을 했더라면
그때 정규 과정을 밟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는 꿈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환경 탓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 꿈, 그것을 위해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또 어떤 책을 읽게 됐냐면 안병옥 교수님께서 쓰신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다. 저는 일이라는 것은 가정 살림이 전부였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내조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배우라고 그랬죠. 네. 배우는 것도 꼭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을 하라. 이제부터 자기 개발을 해서 경제 능력과 성취감을 맛보면서 살아야 행복하다.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정서적, 정신적 자립이 안 된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살림도 알뜰하게 잘해서 3년 만에 내 집도 장만하고 그랬었는데도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하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위축이 됐고요. 또 남편이 그냥 예사로 하는 말에도 상처를 받았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으로 살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면 이렇게 막 굉장히 행복한데요. 사실 남편이 뭐 저한테만 연애할 때처럼 계속 관심을 가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왠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너무 서운하고 그러면 왠지 그 반찬 같은 것도 반찬 사다 놔도 반찬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서적 독립이 안 된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다. 근데 더 가슴을 찌른 내용은 내 밥벌이는 네가 하고 살아야 이게 사람의 기본 자세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그 책에 있는 내용처럼 자기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성취감을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이 나의 행복을 모든 걸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않고 내 행복은 내가 만들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아주 마음속에 확고하게 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 사회적 신분 상승. 그렇게 마음을 굳히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 올케가 결혼을 했으면서도 살림만 하지 않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어머니 모셔다가 본인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는 모습이 너무 이제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케를 보면 제가 상대적으로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나는 미래의 나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어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꿈은 꿈으로만 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무엇의 차이일까? 저는 그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의 책을 보면서 나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지식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나보다 기술이 있고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나와 삶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연속곡 보는 시간을 책장 넘기는 시간으로 일상적인 일에서 내가 앞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정주영 씨 자서전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1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 또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한 1시간. 왜냐하면 인생이란 얼마나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 돈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독서를 밥 먹듯이 커피 마시듯이 책도 그냥 읽지 않고 돼지는 왜 밥을 후루룩 먹지요?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는 어떻게 먹습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다시 되새김을 하죠. 그래서 책장 한 장 한 장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서 내 미래의 삶의 지표가 될 만한 내용. 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북세일이잖아요. 그러면 농사는 밥심으로 일하고 농부는 책 북세일쯤에는 책심으로 일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을 설득하려면 정보의 양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득 능력이란. 그래서 저는 정보를 쌓기 위한 노력을 남모르게. 저희 퇴근해 오면 남편은 내가 어떤 꿈을 구체적으로 가졌는지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집에 오면 이렇게 심란스러우냐. 예전하고 다르다. 그런데 저는 내면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독서 노트를 안병옥 교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사람은 한 번 들은 거 잊어버린다. 그래서 4번을 알면 반복하면 알게 되고 6번을 반복하면 외우게 되고 21번을 반복하면 쇠뇌가 된다. 그래서 학생들 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노하우를 메모하면서 다시 수험생들이 공부하듯이 다시 반복해서 21번 이렇게 반복하면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두렵기만 했던 북세일즈가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지식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만나서 진지하게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면 책을 정말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이렇게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를 했었는데 역시 사람이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책장을 처음 열었을 때와 마지막 장을 덮을 때는 제 가슴에 제가 막 너무너무 이제 나도 이런 것도 알 수 있구나. 막 너무 제가 자신이 막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설득 능력이 길러지면서부터 성과가 당연히 많이 잘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팀장에서 이제 세일즈에서 팀장에서 지역국장으로 저희 회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국장으로 단장으로 본부장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큰 조직을 만들어서 연 매출 377억.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업적을 만들어내면서 회사에서는 제가 최장수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최 25년을 했고 저처럼 61살에 정년 퇴임을 한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고 저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도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전수하면서 우리 인생 정말 평생 학습으로 인생 역전시켜보자. 남편 월급으로 불가능한 것을 엄마의 힘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의 폭을 넓혀주자. 또 우리도 나중에 자식한테 용돈 얼마 달라고 기대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 노후에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놀랄 정도고 다른 타 본부에서도 비결이 뭐냐라고 이렇게 저희 본부로 이렇게 탐방을 와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큰 조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는 독서에 중독이 되면 인생 역전된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보면 책에서 밥이 나오게 하는 비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책에서 밥이 나올 거라는 것은 처음에는 상상 못했지만 제가 한 권 읽어나가면서 저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500권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책 속에서도 읽었고 또 저희 올케가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 한 500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이 분야에서 한번 전문가가 돼보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이 지금 교수인 올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하라인데요. 저는 땀이 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은 7남매를 남보다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저희 어머님은 1년에 손톱을 거의 깎을지 못할 정도로 사람 하나 덜 살려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 속에서도 배웠고 또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수고를 더 많이 한다는 것.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땀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그래서 저는 실행력이 누구보다도 선련히 하면 책을 많이 보는 사람, 또 아는 것을 바로 실행하는 사람, 이렇게 충청남북도에서는 선련히 하면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력이 얼마나 아는 것을 바로 실행하느냐, 좀 더 땀을 더 많이 흘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돈이 된다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제 삶의 그 체험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 버리고 생각 바꾸고 성공한 분들의 그런 정신적인 걸 내 것을 한번 닮아서 내가 꿈을 확고하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자녀들에게만 투자하고 노후 준비는 안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젊은이들에게나 부모님들께도 저는 독서로서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후배들한테 선련이의 삶이 어떤 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책도 출간을 했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예, 네라고 지금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앞으로 자손이 3대까지 복을 받고 하고자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의 살아온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서연이 강사님 뭐 삶을 하면 전기집을 읽는 것 같은, 전집을 읽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삶의 이야기 좀 좋았습니다. 그쵸. 어떠셨어요? 저는요, 네. 가장 와닿았던 문구가 책에서 밥이 나오게 하는 비결. 저도 책을 참 많이 좋아하고 네네. 많이 읽으려고 하는, 저는 그냥 읽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리딩 파워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네네네.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에서 밥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네네. 책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읽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니라 제 꿈을 이루는 것이 책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예,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그 활자 하나하나가 예사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 와닿았던 게요. 네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면 500권 이상의 책을. 저는 한 200권 이상을 읽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안 보이죠, 확인할 수 이렇게. 없어요. 전혀 잘 생각해보세요. 초중고 6년. 초등학교 6년. 만 권도 읽었겠네요. 어쨌든 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나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500권이면 뭐 영암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정미 씨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전에 중요한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그래요, 또 적었어요, 예. 여기. 정미 바보 뭐 예.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지식, 정보, 기술 세 가지를 이용해서 네네. 경제적 자립과 성취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다고 하니까 네네. 그 책 정말 우리 리딩 파워를 통해서 책 읽는 법과 책 네네. 고르는 법, 현명한 이제 현안을 키우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오늘 내용 굉장히 더욱더 마음에 이제 흡수를 시켜서 더욱더 몸뿐만 아니라 지식도 풍성한 그래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사님께 궁금한 게 네. 전업주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업주부셨다가 지금의 위치까지 오셨는데 그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어떤 외부적인 남편에서 오는 충격 혹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맞습니다. 네, 과감한 선택을 하셨나요? 사람은 보는 것이 있어야 네네. 또 새로운 듣는 것이 있어야 그러면서 이제 눈뜸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촌에서 살다가 자식 농사 지키면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데
대전 도시는 이런 강좌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강좌에 참석했다가 저는 사실 그냥 자녀교육 정보 듣기 위해서 강좌에 참석했는데 네네. 그 안병욱 교수님께서 바로 그 인생론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고 또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가슴에 그 내용은 정말 저를 왜 박웅현 씨가 책은 도끼라고 하죠. 네. 제 정신을 흔들어 깨우고 나는 너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인생이란 아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배우는 것이다. 네네. 사랑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네. 일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내용이 저를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위축돼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 다니는 올케가 너무 부럽고 인물은 제가 훨씬 더 이쁘게 생겼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 못 봤으니까. 네. 저희가 이건 못 들은 얘기로 일단 계속 해주시죠. 네. 그렇게 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난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 남편 보고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너희들 엄마 존경해야 돼? 이래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질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강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좌를 통해서 네. 저 그때 강의의 어떤 큰 뭔가 어떤 기쁨과 그런 걸 이런 거. 받고 사실 그런 건 종교적으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많이 느끼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강의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서련이 멘토님의 강의를 듣고 오늘 이 순간 네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맞아요. 깨닫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강의를 듣고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나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렇게 나가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가지씩 무엇인가를 배워야겠다라는 맞아요. 내 것을 채워야겠다는 네. 마음으로 조금씩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많은 관심 보이시면은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네. 가져봅니다. 자, 서련이 멘토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멋지게 네네. 멋진 말씀들 전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저에게 한마디 좀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 네, 저는 역시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책 속에서 길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교사라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한테 꿔달라고 하면서 사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충만한 삶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 새로운 걸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기쁨.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삶이 삶을 바꾼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끝나면서 강좌 끝나고 나서 그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바로 그때 서점에 가서 사서 읽었던 것이 사람은 듣는 거하고 이 활자를 보면서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오늘의 저를 삶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아까 경목요결 말씀드렸죠. 또 정지영 씨 자서전. 그건 아주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생론.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서 어떤 새로운 용기를 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네네. 오늘 뭔가 울림이 있으셨던 분들은 서점으로 빨리 달려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 멋진 강의해주신 서련이 멘토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